사실 우리 사회에서 건물주라는 말 한마디가 주는 무게감이 꽤 크잖아요. 마치 인생의 큰 걱정거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 부러움의 대상처럼 보이기도 하죠. 건물주면 뭐든 다 해결된다는 말, 우리 주변에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때로는 그 반대일 때도 많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한 60대, 그리고 조기 은퇴를 꿈꾸는 5060대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텐데요. 내 집 한 채 갖고 건물주가 되면 모든 게 편해지겠지 하면서 한숨 돌렸던 분들, 그분들의 고백은 생각보다 씁쓸하고 무겁습니다. 여기 건물주가 된 뒤에도 인생이 무너져버린 60대 분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후 삶의 진짜 모습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은퇴 후 건물주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진짜 고민들. 우선 건물주라는 말이 주는 안정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월세 수입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기대,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란 희망은 커요. 그런데 그 기대가 현실과 부딪히면서 겪는 충격이 적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건물이라는 자산이 곧바로 현금처럼 쓰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물주는 부동산을 가진 것뿐이지 그걸 언제든지 팔거나 황금성 높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산을 팔기 어렵고 매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게다가 부동산 시장이 언제나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에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위험도 늘 존재합니다. 둘째, 건물 관리와 임대 수익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건물주는 건물 유지 보수, 임차인 관리, 임대료 체납 문제 등 여러 골칫거리를 직접 혹은 관리업체를 통해 해결해야 하죠. 노년의 몸과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되거나 심리적인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셋째, 건물주라는 타이틀이 주변 기대를 높이고 본인 스스로도 그에 맞는 삶을 유지하려다 보니 경제적 사회적 압박감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나는 건물주니까 하는 자존심이 때로는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소중한 인간관계나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역설이 생기기도 합니다. 현실 사례 1. 김영수 씨, 62세 건물주. 김영수 씨는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60세에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사서 이제부터 월세 받으며 편하게 살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건물 관리와 임차인 문제로 매일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특히 임대료 체납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불규칙하다 보니 생활비 계획도 흔들렸고 결국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사실 건물주라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친구들은 부럽다, 너는 걱정 없겠다고 하는데 저는 매일 건물 걱정에 시달려요.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고 이게 진짜 인생인가 싶어요. 김 씨의 말에는 무기력과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실 사례 이명자 씨, 58세 여성 건물주. 이명자 씨는 남편과 함께 서울 근교에 다세대 주택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혼자 건물을 관리하며 임대 수익으로 생활하고 있죠. 하지만 이 씨는 늘 외로움을 느낍니다. 임차인들과의 갈등, 건물 유지 비용 상승,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마음이 점점 허전해졌어요. 건물주는 돈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혼자라는 현실이 너무 외로워요.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죠.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녀는 건물주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삶을 무겁게 만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현실 사례 3. 박철민 씨, 65세 전직 회사원. 박철민 씨는 40년 직장 생활 후 퇴직금과 저축, 그리고 부동산 투자로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기 은퇴 후 자유로운 삶을 꿈꿨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며 우울증까지 겪었죠. 건물이 있으니 경제적인 걱정은 없었는데 막상 하루하루가 심심하고 외로워서 힘들었어요. 친구들도 일할 때만 만났고 은퇴 후에는 연락도 잘 안 돼서요. 그때 깨달았죠. 돈만으로 인생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그는 상담 치료를 받으며 새로운 취미와
사회적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건물주가 마주하는 심리적 현실. 은퇴 후 건물주가 된 분들이 흔히 겪는 문제는 경제적인 안정과 심리적인 안정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자이자 노년 심리 전문가인 김선영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물주라는 자산만 있으면 노후 걱정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산이 있어도 그걸 관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크고 심리적으로는 외로움과 공허감을 많이 겪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정체성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지원이 함께 필요합니다. 또한 재무 전문가들은 건물주라고 해도 노후 자산의 유동성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한 가지 자산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분산 투자와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은퇴 준비, 단순한 돈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돈만큼이나 삶의 질을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건물 한 채, 자산 한 덩어리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점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경제적 안정은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월세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부동산 가치가 급락할 위험이 있으니 은퇴 전 충분한 여유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노후에는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친구, 가족, 커뮤니티와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 관리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니 꾸준한 운동과 정기 검진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건물주라서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주라서 다 해결될 줄 알았다는 60대 분들의 고백은 단순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 모두가 은퇴 후에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적 고민과 감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마음의 안정, 건강, 사회적 관계 모두가 균형을 이뤄야만 진정한 행복한 노후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이죠.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혹시 나도 저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다각도로 시작해 보길 권합니다. 재무적인 계획뿐 아니라 자신의 취미와 인간관계, 건강관리까지 우리 모두가 다가올 노년을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전문가 시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친근한 말투로 풀면서도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사례와 수치, 팁을 충분히 담겠습니다. 은퇴 후 건물주의 삶, 제대로 준비하려면 이것부터 챙겨야 합니다. 건물주라는 자산 하나만으로 은퇴 후의 모든 걱정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핵심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1. 현금 흐름 관리. 월세가 곧 내 생활비다. 건물주가 되면 월세 수입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달 고정적으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얼마나 꾸준할지 정확히 예측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 20평대 상가 임대 시 월세가 100만 원 정도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간 1,200만 원 수입이지만 이게 곧바로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선 공실률을 감안해야 합니다. 공실률이 10%만 돼도 1년에 120만 원은 손실입니다. 또 임대료 체납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죠. 실제 사례로 한 60대 건물주부는 임차인이 3개월치 월세를 못 내서 생활비가 급격히 부족해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감안해서 최소 1,520% 정도는 여유 자금으로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건물 유지 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간 전체 임대 수입의 1,015% 정도는 수리, 청소, 세금, 관리비 등으로 지출한다고 생각해야 하죠. 예를 들어 1,200만 원 수입 중 180만 원은 유지 비용에 쓰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되더라도 월세 수입 내 생활비라고 단순 계산하는 것보다
매달 들어오는 돈에서 지출과 비상 상황까지 감안한 실질적 현금 흐름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2. 임차인 관리 직접 하거나 전문가 손을 빌려라. 임차인과의 관계는 건물주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직접 관리를 하려면 정기적으로 건물을 점검하고 임대료 수금, 계약 갱신, 분쟁 해결 등 신경 쓸 일이 많아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60대 이상은 심리적, 육체적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물주들이 관리 업체를 이용하는데 비용은 보통 월 임대료의 510% 정도로 책정됩니다. 만약 월세 100만 원이면 5만 10만 원 정도죠. 비용이 아깝다고 스스로 하다 보면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임차인과 갈등이 심해질 경우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변호사 상담, 법원 절차까지 가야 하니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건물주라면 이런 리스크를 대비해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임차인 선별에도 신중해야 해요. 3. 자산 분산과 유동성 확보. 건물 한 채에 모든 걸 걸었다가 큰일 난다는 말, 정말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내 재산이 곤두박질 치는데 급히 현금화도 못하면 생활이 막막해집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는 부동산 외에 금융자산, 예금, 주식 등 다양한 형태로 자산을 분산시키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자산 중 5060%는 부동산에 투자하되 나머지는 현금성 자산이나 배당주, 펀드 등에 나눠 투자하는 식이죠. 유동성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생활비 지출을 대비해 최소 6개월 1년치 생활비는 언제든 인출 가능한 예금이나 적금에 마련해 두세요. 4. 사회적 관계와 정서 관리 꼭 챙기자. 돈 걱정만 없으면 다 행복할 거라는 건 착각이에요. 은퇴 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특히 건물주처럼 자산이 있지만 혼자 사는 분들은 사회적 고립을 느끼기 쉽죠. 이럴 땐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자원봉사 모임 등에서 꾸준히 사람을 만나고 활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망이 튼튼할수록 노년의 정신 건강과 행복감이 크게 올라간다고 해요. 5. 건강관리, 최고의 자산이라는 사실 잊지 말기. 건물주라도 건강이 나빠지면 모든 게 무용지물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정기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3회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를 하고 염분과 당분 섭취를 줄이며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 수치를 체크해야 하죠. 이러한 건강관리가 장기적으로 병원비 부담을 줄여 경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전문가 팁 한마디. 현금 흐름 중심으로 재무 계획 짜기 건물 월세 수입에서 유지비, 공실률, 체납 위험까지 꼼꼼히 계산하세요. 관리업체 활용하기 직접 임차인 관리를 하다 건강과 심리 문제 생기지 않도록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합니다. 자산 분산 부동산 외에도 현금성 자산, 주식 등으로 위험 분산하세요. 사회적 관계 유지 동네 모임,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으로 외로움을 줄이고 활력을 찾으세요. 꾸준한 건강관리 운동, 식습관, 정기검진을 생활화해 건강을 지키세요. 마무리하며 건물주라서 다 해결될 줄 알았다고 한 60대 분들의 고백은 단순한 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은퇴 준비가 얼마나 다차원적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돈과 자산 관리뿐 아니라 심리, 사회적 관계, 건강 관리까지 균형 있게 챙길 때 진정한 노후 안정과 행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